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각 나라 대표를 할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스에서 온 엘라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옥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지구인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기 고마워요. Right now, right now. 아, 맞습니다. 네. 엘라다 씨는 이제 첫 들연이신데 너무 떨리지만 기대돼요. 근데 이제 오래 살았어요, 한국에? 아니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네. 카메론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말 아직까지는 가야지예요. 아니요, 잘하시는.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장례인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뭐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장례 하는 그런 방법 살펴보면은 각 나라의 문화 그리고 특징들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오늘의 전문가 이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 산업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이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학과지 그러네요. 않아요? 네. 갑자기 그런 과는 멕시코나 뭐 다른 나라에 있나 싶게 되네요. 미국은 엠바머 예, 엠바밍 있네요. 네. 뭐 부방 처리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예. 방부 처리하는 위생 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과들이 있고. 네. 우리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너무 많아. 연구소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교수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장례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다면서요? 원래는 유교는 상례라고 해요. 상례. 이를 상자라는 상례. 한문을 써서 관혼상제라고 하죠. 네, 원래 상제. 혼례 상례 뭐 이렇게 이 상례가 죽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장례라고 얘기해서 퓨너럴이라고 얘기하는 매장의 행위만을 얘기할 때 장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 상례 안에 장례가 있는 거죠. 일본은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이틀을 잡아서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보통은 뭐 자택에다가 모시고 일단은 그 돌아가신 날에 오츠야라는 행사를 해요. 그다음에 친척이나 뭐 친한 사람끼리 인사를 해요. 그리고 뭐 그 밤을 이렇게 통하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서 하는 건데 너무 밤새면 힘드니까 그냥 밤을 안 새고 하는 그런 문화도 조금 생기더라고. 그리고 뭐 불교 쪽으로 일본은 많이 하니까 절에서 그 사람의 경을 좀 읽고 그거 사람들이 다 듣고 뭐 식사도 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잔례식이라고 불리는 거 하는데 그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잔례식장에 가가지고 경도 읽고 뭐 향 이렇게 피우는 거 피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요. 일본은 그 단계별로. 거의 99.9%가 화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화장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보낼 때 뭐 미국에서도 뭐 리무진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좀 방을 그 옮길 때 그거를 일본에서 레이큐샤라고 하는데 그냥 리무진이 아니라 좀 특별해요. 여기가 절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시신을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이 그 요요라고 하나요? 뭐 상유. 네, 상여 그런 모습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다음에 그 남은 뼈를 주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가 일본의 잔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완전 디테일하네요. 네. 그리스는 어떤가요? 네. 그리스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촛불을 들고 교회 주변을 3번 돌아요. 죽은 사람 옆에 겉을 두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해요. 아주 옛날에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줬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 그 고대 그리스. 네, 맞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정해진 거 없어요. 고인의 뭐 취향이나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교인가 뭐 유다교인가 뭐 이슬람교인가 그래서 완전 다르니까 장례식에 가기 전에는 친구한테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근데 주로 그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보통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는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특히 고인이 뭐 좋아했던 노래를 좀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관 옆에 가서 그 마지막 이별 인사도 하고 그 묘지 가서 뭐 관이 뭐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죠. 그거는 기본의 진행이에요.
보통은 마지막 그 가족이 볼 수 있는 순간이니까 뭐 가족 아닌 사람들이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진행될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 고인에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그런가요? 제가 다녔던 장례식 하나는 그 좀 슬픈 얘기인데 아직 젊은 여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여자가 그때는 타이타닉 저 유행했고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주제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My Heart Will Go On. 만약에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였으면 그럼 신나는 노래 신나는 그대로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장례식 너무 슬프게 하면 좀 그럴 거니까 파티 하듯이 내 삶을 그 고인의 삶을 그러니까 축가하는 저런 분위기로 하는 장례식은 요즘 카메론 씨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였죠? 강남 스타일. 강남. 자, 강남스타일 네. 땡주세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한국에서 좀 장례식 가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장례 문화 알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어쩌다 가게 됐는데 일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까만 옷을 입고 그런 것들.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그 한국에 절하는 문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절하는 게 일본은 절을 잘 안 해가지고 뭐 인사로는 하지만 네. 절이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죽은 사람한테 네. 두 번 하고 이렇게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어색하게 이렇게 걱정되는 게 실수할까 봐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모르는 문화니까 이제 네. 무례하는 행동을 할까 봐 아니면 사람들이 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버리면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은근히. 근데 좀 어려워요.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외치시죠. 그럼 한국의 그 장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좀 특별한 개념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동양 사회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절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건 돌아가신 분한테는 다른 세상이니까 그 세상은 통용되는 숫자가 짝수라고 보시면 돼요. 짝수. 아 짝수. 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거나 진짜? 아니면 고인에게 절을 할 때 두 번.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시면 제단이 있죠. 네. 단이 있으면서 이제 영정 사진이 있게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두 번 절하고 그다음에 향을 꽂게 되는. 근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서구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숭배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 절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화하고 묵념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셔서 잘 모르신다면 헌화하고 묵념하시고 나서 상주와 위로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게 이제 조문 갔을 때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상주 8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그렇죠. 유교 사회 아주 오랜 전에는 상주들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붉은 제복이라고 해서 선배로 만든 네네. 옷들을 입어서 이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유교 사회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든가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 걸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제국주의를 겪었던 일본으로부터 이제 여러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화 중에 그런 유교적 형식들을 없애게 하고 일본인화를 시키는 관점들이 등장을 하면서 완장을 채우게 되죠. 표시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 삼배로 그 새로운 수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혹시 있었나요? 원래 유교 사회에서 고인에게 입히는 옷은 아마 다른 나라랑 똑같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맞아요. 일생을 입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서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29년도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31년도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탈하는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그런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이제 전쟁 물자가 필요하게 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선민중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죠. 여기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교 의례를 배척하게 하고 그다음에 허례허식이라는 개념을 이때 등장시켜요.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수의를 비단 옷이면 너무 비싼 고가잖아요. 아니 자기가 입었던 옷 중에도 그러니까 이 옷을 삼배로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34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 중간 상황에서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장례식장 갔을 때 보니까요. 네. 밤을 새서 계속 네. 있는데 네. 그런 이유가 조문 때문에 그런데 유교 사회는 3년상을 해요. 이것이 너무 길고 번잡하다고 하니까 이걸 줄여버리면서 이제 5일장으로 줄여버려요. 조문할 수 있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썼던 개념 중에 밤샘 문화가 이제 유입이 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밤샘이 있는 것처럼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을 위로하고
상가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 한국 정통 약간 장례 방식은 조금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를 찾고 사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른 나라의 이 문화들을 보니까 재밌고 유사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네. 고유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그렇죠. 나는 좀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신기했던 게 네. 그 뭐 메이크업을 막 아, 예. 관해 놓는 아, 그런 게 맞아요. 진짜로 해요? 맥시도 메이크업 하는 그 고인의 시신을 한번 뭐 방부 처리도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하고 뭐 관은 없는데 그 관의 문을 열어두고 그 조문객한테는 이렇게 보여주는 저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 뷰잉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시신에 아마 큰 문제 없는 이상 그렇게 하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암살 당했잖아요. 거의 처음으로 시신이 방부 처리를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장례식은 이거 점점 흔해지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장례식 다니는 사람들이 씻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죽은 사람에 대한 약간 존중, 리스펙, 그 느낌으로 해서 더 독특한 거는 옛날에 완전 멕시코의 이제 마야 문명 당시에 시신을 씻어요. 예. 그 시신을 씻은 나오는 물. 게스트들이 손님들은 그걸 마셨어요. 그걸 마셨는데 근데 그런 이유는 죽은 사람의 죄를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셔주면 그 사람이 편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친한 사람들 이거 더 마시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요? 저렇게 하는 사람 더 이상 없는 뜻은 없죠. 거겠죠? 네, 근데 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와, 그리스는 신기하네. 어때요?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모두 모여서 3일 동안 계속 함께 있어요. 죽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잠도 자고 울고 뭐 기도하고 보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울을 모두 검은 천으로 다 가려놓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편하게 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깊네요. 네. 그 멕시코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아 데 무에르토스가 고인의 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제 명절인데 네. 죽은 사람의 무덤 방문해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했던 뭐 물건이나 뭐 음식이라던가 만약에 그 사람이 술 좋아했으면 술도 갖다 주고 뭐 담배도 갖다 주고 뭐 다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로 우리가 지내는 명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멕시코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를 간다고 믿기 때문에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는 우리를 방문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오랜만에 본 느낌.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하는데 그거 보면은 뭐 강남스타일이나 땡볼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완전 축하네. 그럼. 혹시 뭐 크리스는 뭐 비슷한 거 있을까요? 네, 연혼의 토요일이라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날이 있어요. 부활절에 죽은 영혼들이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날에 죽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네. 우리 이제 장례식 갈 때마다 음식이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주로 뭐 육개장 네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몰랐어요. 네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아니, 몰랐어요. 혼잣말 하고 육개장. 있었어요. 아, 네. 육개장 맛있다. 죄송합니다. 조문을 가서 이제 육개장을 드시게 되는 거는 전통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육개장이. 예. 논란의 여지는 좀 있긴 한데 네. 근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전통 한국 사회가 네. 소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렇죠. 맞아. 너무 귀한 네, 귀한 거죠. 귀한 이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 한국 사회는 손님에게 접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시면 집에서 꼭 접대를 했어요. 귀한 손님들. 그런 것들이 맥락이랑 같아서 근대 이후에 이제 소고기의 유통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다량으로 음식을 데우고 끓이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육개장이 소모된 거죠. 신기하네요. 그리스에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혹시 먹는 거? 전통적으로 물고기가 들어간 수프나 아주 마른 빵, 빨간 와인, 저는 콘약이 이별을 의미하는 음식이에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서 콜리바와 커피를 함께 마셔요. 그리고 1년 뒤에 식사를 준비해서 무덤 위에 식사하지 해요.
무덤 위에? 무덤 네. 위에다가요? 그리스 무덤은 한국에 다르게 플랫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한국에서 네. 약간 픽닉처럼 아니면 네네 맞아요. 똑같아요. 아. 네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먹어요. 엘라다 씨 그렇게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일본은 뭐 또 먹는 게 있나요? 혹시? 일본도 옛날에는 불교 쪽이었으니까 고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을 선호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스시 같은 거를 뭐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는 뭐 과자랑 뭐 티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런 것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딱히 뭐 정해진 거 없는데 뭐 방문하러 갈 때는 뭐 카스롤, 파이, 뭐 소시지, 삼각 샌드위치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그건 그 가족이 준비한 거 아니고 가족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이 준비하고 보내준 거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그 가족이 너무 장례식 준비하느라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문객이 많이 올 건데 그렇게 뭔가 음식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냥 뭐 예. 공통적으로는 다 일단은 먹긴 먹네요, 뭔가를. 네. 멕시칸 안 이제- 먹어요. 안 진짜요? 먹어요?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리는 뭐 1층에 있는 카페샵에 그 반인이 먹겠지. 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대접하는 그 문화가 없어서 그냥 뭐 아, 축하. 그냥 사람이 오.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지금 들으면서. 한국 장례식에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거는 부조금이라고 하죠. 아, 네. 아 조이금이라고도. 네, 네, 네. 돈을 주는 문화가 처음 들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몰랐어요. 네, 네. 어. 일본 아니에요. 혹시 있어요? 일본도 있죠. 그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뭐 조금 친한 사람이면 한 10,000엔 정도,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친척이면 이제 3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도 좀 중요하거든요. 일본은 짝수 안 돼요. 홀수. 네, 네. 아 홀수로 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그 짝수는 나눌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완벽하게 이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아. 그런 걸 숫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뭐 10만 원, 30만 원처럼 1, 3, 뭐 5 이런 식으로 홀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집회 같은 것도 안 돼요. 아 새로운 집회 새로운 안 집회 안 된다고요? 돼요? 왜냐면 새로운 집회면 마치 준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냥 미리 뽑아놓고 그냥 준비했던 것처럼 보이니까 새 집회밖에 없으면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좀 자극을 주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돈을 줘요. 근데 한국과 다르게 봉투 없이 우리 바로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그냥 줬을 때 뭔가 좀 예의요. 저의 느낌으로는 좀 갑자기 이렇게 너무 너무 그렇게 세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충격인데? 일본은 그 봉투에 이름 쓸 때도 그 완전 진한 까망으로 쓰면 안 돼요. 지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봉투에 좀 연한 검은색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막 볼펜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그냥 막 붓 같은 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죽음에서 슬프니까 맞아. 눈물이 들어봤어요. 떨어졌다고. 네. 그래서 연한 검은색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완전히 담아가지고 주는데 신경 쓸 게 와, 많네요 일본에서. 진짜. 한자가 있잖아 한자. 네, 저 한자 이제 한자. 외국인으로서 특히 서양인으로서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로 이렇게 돈을 보냈을 때 네. 그 봉투 담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어. 근데 여러 가지 봉투 나오는데 진짜? 한자 멋진 한자 떠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봉투가. 어. 근데 그건 몰랐었는데 그거 뭐 아 뭔가 결혼 주기금 같은 근데 주기금 안 나게- 했어. 아. 미국에는 없죠. 미국은 없어요. 그 요즘 생긴 게 아무래도 장례식 하는 게 좀 비용 네. 그렇죠. 말이 틀잖아요. 네. 뭐 인터넷에서 뭐 장례식 때문에 좀 비용이 모자라서 뭐 혹시 뭐 도와줄 수 있으면은 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부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모든 주문객들이 그 유족한테 뭐 돈 주는 저런 습관 없어요. 원래는 천이나 옷감이나 아니면 뭐 초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줬다가 이것은 이제 근대화 이후로는 변화돼서 이제 금전으로 드리는데 구조를 할 때는 다 홀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결혼식 할 때도 다 홀수로 해야 되고 이제 간혹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10만 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10이라는 숫자가 동양 사회에서는 완성을 뜻해요. 손가락이 10개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완성을 뜻해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10만 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워낙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미신 같은 거 많을 것 같고 아, 그죠. 각 나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옛날부터
고토다마라고 해서 말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숫자 한글 써도 사라는 숫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도 이 사랑 그가 안 돼요. 근데 그는 일본어로 뭐 크로라고 해서 고생 이런 걸 뜻해서 사랑 그라는 숫자는 옛날부터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 뭐 한글에서도 뭐 반짝반짝처럼 또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본에서 뭐 츠기츠기라든가 그런 단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이유는- 고생이 그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뭐 장례식에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장례식에서 뭐 친구는 뭐 바이바이는 당연히 안 되고 또 보자, 봐요, 또 뭐 봐요, 나중에 저런 봐요라고 거 하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질문 자세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가 그렇지, 알고 그렇지, 싶죠. 신기하니까. 근데 저도 어디까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너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미신이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소금 뿌리지 않아요? 아 소금. 예, 예.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도 이제 이게 상가에 갔다 오면 들어올 때 정화의 개념으로 소금을 뿌려줘요. 그건 이제 일본과 같은 맥락으로 이런 미신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죠. 근데 좀 멕시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이때 장례식 가다가 바로 집에 가면 안 돼. 그럼 어디 들렸다 가야 돼? 원래 조금 돌아다니다가 공기를 맞고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나쁜 기운을 집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약간 그 미신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 갔으면 그럼 어떤 카페 가서 잠깐 쉬고 공기를 맞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 기운이 조금 없어졌다. 그러면 그 카페가 좀 카페 좀 들어가서 이상한 게 좀. 안 좋은 기운 많겠죠. 그 카페는 아무래도. 예. 그것도 그렇고 장례식 가다가 아기를 만지면 안 된다. 라는 미신도 있어요. 아. 근데 아기들은 순수하니까 안 좋은 기운을 굉장히 흡수한다고.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만지다가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고를 받는다는 건 결국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면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기본적으로 죽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악수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주의할 필요가 있네요. 장례식장에서는 뭐 식사하면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실례예요. 그리고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건배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죽음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뭐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의 꿈꾸는 미래 장례식 혹시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제 몸을 일단은 한 번을 화장하고 그 유골로 반은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거든요. 요즘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남은 반은 그 유골을 봉투에 넣고 흙도 넣고 그 봉투 안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유골이 나무가 돼서 맞아.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별세하고 싶어요. 카메론 좀 로맨틱했어? 나는 로맨틱이야. 알았어. 그럼 오. 장례식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장례식이면은 일단은 술 많아야 돼요. 노래방도 하고 땡벌 먼저 땡볼도 불러드릴까요? 강남스타일 하고 먼저 내가 불러드릴까요? 완전 노란색 정장으로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냥 좀 아무래도, 밝은 분위기였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하늘에서 본다고 치면은 너무 이러는 것보다 하는 게 그렇죠. 좀 뭔가 보기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제 몸을 정원에 묻고 벚꽃 나무를 심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조금씩 쑥 만들자.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진짜 몇 년 후에 나무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뭐 박수 치고 행복해 하잖아요. 사람을 죽으면 울고. 원래 반대가 된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죽을 사람 한 명도 생겼으니까 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박수 쳐주고 웃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신기하다. 네. 크리스티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저요? 가톨릭 이제 문화가 심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유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 네, 그래서 저희 유골을 뭐 어떻게든 그냥 어디서 뭐 뿌리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완전히 뭐 없애고 완전. 뭐 바다에 뿌리거나. 바다, 우주, 우주도 괜찮다. 스타더스트 대거. 우주, 근데 네. 실제로 우주로 내보내주는 그런 패키지도 있더라고, 요즘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우주에서 쓰레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떨려
걸렸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죠. 네. 뭐 진짜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저렇게. 오, 좋습니다. 정말 지금의 뭔가 삶을 좀 생각하게 된 그래, 맞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시간이었다고 해야 될까? 어.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죽음과 관련되어서 다른 나라의 풍습들도 알게 되고 한국 사회에 와서 경험하시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항상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하고 알려주고 같이 이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 영어로 레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이어지게끔 그냥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차례. 있을 때 한번 차려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묘비면 혹시 또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SNS 링크랑 QR 코드 내가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그러면 약간 저에 대한 영상이나 뭐 그런 거 나오면 나쁘지 않을까? 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 카메론. 버튼 누르면 이거 나오면 좋겠어.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운전을 넣고 제 모비가 한 번에 재밌네요.